200석 얘기가 어제 오늘 좀 불거졌어요. 야당이 200석을 얻을 수 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완패해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장 목소리도 다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에 관해서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용산도 여러 가지 오만하게 비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제가 다녀보면 솔직한 게 제일입니다. 방금 전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는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이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여론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장동혁 사무총장, 당의 지도부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고 특히 이제 부산에서 현장 뛰고 있는 서병수 위원장 얘기는 부산 선대위 서병수 후보 얘기는 일주일 전까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 옹호하던 지지자들이 이제 싫어하고 있다. 각종 논란 직접 설명해야 된다. 그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좀 우려 목소리들이 제법 나올 모양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부산 지역에 여론조사를 한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운대 갑에 주진우 전 비서관이 거기 이제 후보인데 민주당의 홍순헌 민주당 후보한테 4% 정도 지는 걸로 보고 아 이거 진짜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라든지 어떤 상권,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로 일단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이종섭 장관 일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병수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내가 어떤 좋아하는 그 지지층이라도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어떤 지지하는 측에서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는 전화를 안 받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바닥 민심이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대통령실에서 정말 민심을 경청하는 어떤 기자회견을 연다던가 아까 서병수 위원장이 거론했던 것처럼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은 이번에 낙동강 벨트를 정말 사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나오는 거 분명하고 그 선거는 아직 한 14일 정도 있으니까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한강 벨트가 최전선일 거고 여기를 얻는 자가 그 이번 총선에서 이길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보다 더 그나마 국민의힘에 대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판단. 아까 전지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를 좀 연이어 보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이른바 보수세가 강하다고 알려진 해운대 갑. 과거 하태경 의원이 지난 총선 때 20% 정도인가요? 여기 이겼던 곳. 지금 여론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주진우 후보 대 홍순헌 후보 39대 43. 부산 여론조사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부산 북구갑 서병수 후보, 전재수 후보 오차범위 내에서 전재수 후보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 구장차장입니다. 네. 아까 낙동강 벨트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원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부산대 전원 이 의혹, 이거 얘기 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의료 비하 얘기 때문에 부산 민심이 이제 국민의힘에 올 거라고 판단했다는 전망도 내부에서 한 모양인데 이런 여론조사를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당혹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 PK는 그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일 것이다. 이제 이런 오만한 공천이 빚은 그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권자들은 아직 선택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당이 그 더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지금 관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당에게 유리했으니까 누구를 내보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열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앞으로 2주간의 어떤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다시 돌려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공천 그리고 강세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마음 놓고 공천을 한 것이 지금 이 PK에서 여당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게는 이 기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지현 변호사께서 뭐 다 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해운대는 오차범위 아니고 접전 39대 43. 다만 이제 그 전재수, 서병수 두 후보가 맞붙는 이곳만 오차범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감안해서 바로 잡는데 다만 뭐 이런 거겠죠. 뭐 단 두 지역구로 부산 전체 민심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낙동강 벨트 특히 PK 지역의 흐름이 집권 여당에 좋지 못하다는 건 국민의힘 내부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선행 정관님 제가 어제 일부 기사를 보니까 이제 문 전 대통령도 일부 후보들 지원 유세를 간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기사로 접했는데 특히 오늘 한 영상에 잡혔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하는 모습이.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26일 날에 본인이 사는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 사무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남 PK 후보들의 뭔가 이제 지원 유세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조금 이야기가 조금 있는 거고요. 오늘도 뭐 변강용 후보 거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거기 방문해가지고 파란색 옷을 입고 이게 좀 지원했다 이렇게 이제 뭐 여러 사진들이 나왔는데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내일 부산 사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했던 곳이죠. 그래서 부산 사상까지 선거 유세를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전망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앞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낙동강 벨트, 이 낙동강 벨트가 사실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PK에서 낙동강 벨트라도 지키자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약간은 조금 뭐 민주당한테 유리한 분위기로 가서 이 낙동강 벨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가 부산으로 따지면은 서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운대 아니면 부산의 중심에 있는 부산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자 약간 이런 약간 움직임도 있어서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부산 배재정 후보 지원 유세를 할 것인가 여기에도 약간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뭐 초반 판세 아직 알 수 없고 공식 선거운동 진행되면 어떤 이슈가 뭐 대체적으로 14일 남았으면 뭐 14개의 변곡점이 있다고 선거를 치르는 분들은 많이 얘기할 정도로 워낙 그 오르내리는 게 심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다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 김수현 평론가님. 문 전 대통령까지 뭐 2019다는 문 전 대통령까지 선거에 참전할 정도로 민주당은 여러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통합 메시지. 근데 최근에 그 뭐 유승민, 임종석 이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데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보수층의 비토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고려했을 수도 있는데 내일 또 거의 탈당을 암시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 내일 아침에 본인 옛 지역구인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를 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그 대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뭐 사실 이것이 어떤 원인이 돼서 총선 결과를 좌우한다기보다는 총선 결과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판단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양당 간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라도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등판시킬 수 없는 사정이다. 일부 친한 의원의 지역구에만 간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선거 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유승민이라는 선수를 투입하려면 거기에 맞는 포메이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포메이션을 갖출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상황인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물론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든지 이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친명이라고 하는 이 균열들이 선거를 앞두고는 적어도 여기서는 수습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재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전 변호사께 이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인가요? 거기에 200석 얘기가 뭐 나오니까
오만하게 비춰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만약에 200석이 된다면 뭐 이게 탄핵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개헌안, 뭐 탄핵 마찬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그리고 현 정부가 여서대 국면을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 그 위기감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정당이 200석, 한 정당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조국 신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의 어떤 야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합쳐서 200석을 갖게 된다면은 헌법 개정이 가능해지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게 되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더라도 200석을 가지고 재의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석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세력에 200석을 주게 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수민 평론가께서 뭐 야권은 이렇게 수습이 되고 있고 친명이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는 뭐 유승민 의원도 수용할 포메이션이 안 되고 하는데 이쪽에서 친명 때문에 비명 행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돕고 유승민 의원도 친한 사람 가서 돕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이렇고 다르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예. 근데 지금 뭐 200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6년 당시 20대 총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122석, 그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그리고 제3당이던 국민의당이 비례의원을 포함해서 38석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권당이 원내 1당을 놓친 결과는 국회의장 그리고 각 주요 상임위원회 그 위원장을 집권 여당에서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적인 어떤 견제를 받게 되고 아무리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어떤 법률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라면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원내 2당과 3당, 아니 1당과 3당이 힘을 모아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 최순실 특검이 만들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임기 후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위기의식이 굉장히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민주당에서는 200석 이거 오만하게 비춰질 수는 없고 경계령 입단속도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장동규 사무총장은 원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뭔가 용산 대통령실이 여론도 주시하고 현장에서는 그 목소리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5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선 앞둔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냐 아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심리적 내전 뭐 망할 조짐 뭐 이런 표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신 것 같고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도시규정 발전이다. 한동훈 위원장 공약에 뭐 힘을 실어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계모들이 다 나쁜 건 아닌데라고 하셨고요. 예, 이른바 콩치팥쥐 논란. 국회의원 특검 많습니다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파 공간 버릴 시간에 물가 잡을 수 있는 고민해 주세요. 그 현 정부에게 쓴소리하는 얘기까지, 정치권에 쓴소리하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